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11월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관심 종목, 업종 섹터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 분봉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짧게 체크하기 위해서 60분봉 1시간 단위로 볼 거고요. 첫 번째,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금요일 종가 대비 코스피가 0.45%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으로 쭉쭉 이어가나 싶었는데 장 마감 때까지 캔들이 쭉 옆으로 기다가 실망 매물 나오면서 그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자체로만 보면은 전일 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FOMC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좀 관망세 그리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우위 있는 상승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FOMC 빅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 빅 이벤트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게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상 이번 FOMC 11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이런 이슈 말고도 위드 코로나 이슈도 있죠. 근데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게 되면은 야 이거 그동안 확진자 수를 겨우겨우 이제 1000명대 이하를 맞춰놨는데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은 뭐예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하루 확진자가 25,000명 이상 나올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확진자 많이 나오거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대면 쪽 알서프트가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이 이외에 여기서 한번 저희랑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는 이렇게 뭐 11월 위드 코로나 섹터도 좋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1년 11월이죠. 내년 2022년에 뭐 있나요? 오늘 정치 테마 가운데 윤석열 관련주랑 이재명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말은 뭐다? 대선, 대선이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5년 5월 9일까지인가요? 5월 9일까지라고 하면은 이번 11월달 포함해서 11, 12, 1, 2, 3, 4, 5는 이제 빼고 5월 9일이니까 그러면 몇 개월 남았죠? 4, 11, 12, 1, 2, 3, 4, 6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만 보더라도 강세를 띠는 대부분의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비대면 관련주 알스포트가 급등을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 윤석열 관련주랑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뭐 위드 코로나 시작된다 하면은 뭐 진단 키트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보았을 때는 약간 좀 미미한 수준이다. 크게 봅시다. 크게. 다시 한번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유력한 지지율을 갖추고 있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맥주 아니면 뭐 과거에 뭐 관련주를 엮였다더라 이런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재 여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당이 밀고 있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여당 말고도 여야 모두 밀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모멘텀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나요? 문 대통령 2021년 10월 25일자 기사고요. 보시면 아시아 경제에 유정민 기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초고속 성장의 그늘 세계에서 저출산 가장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중국도 다시 한번 이제 출산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죠. 이유가 뭐냐? 최근에 이제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대부분 국가들이 예? 경제 성장률이 하회하고 있으니까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일단 인구를 밀어붙여 하면서 다시 한번 출산 장려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선 키워드를 보자면은 여야 모두 가장 강력하게 밀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저출산뿐 아니라 일자리도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 관련주들 여기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출산을 이제 말씀드리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기름이 나나요?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일본처럼 반도체에서 뭐 특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나요? 그건 또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재료, 부품, 원천 재료가 되는 원자재는 모두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로 우리나라도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현 시점 결국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통령이 여당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은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국가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장려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의미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캐리소프트 아는 기업 아시죠? 캐리소프트 이 캐리소프트도 교육 쪽에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죠.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캐리소프트라는 기업이 이전에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이 유튜브가 잘 되다 보니까 회사까지 차렸고 그 회사가 지금 보시는 캐리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아동, 영유아들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 관련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캐리소프트가 느닷없이 10%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여기 보이시는 5월 있죠, 5월의 시가북은 13,450원 장중 돌파에도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추세를 본다면 최근에 일봉상에 많은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전의 고가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출산 장려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은 방금 말씀드린 캐리소프트 이외에도 아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세븐 명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제품 상품을 만드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깨끗한 나라 기저귀 아시죠? 그리고 뭐 웅진 싱크빅도 되겠는데요. 웅진 싱크빅 근데 이제 웅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병시테마 엮였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또 뭐 있을까요? 손오공이라는 기업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캐리소프트 이외에도 아가방 컴퍼니 보시나요? 아가방 컴퍼니도 그동안 주요 매물대로 작용하던 5,000원대 5,000원이 아니죠? 5,500원 돌파에 성공한 이후로 일봉상 60선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 지금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시에 매수 관점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투세븐 한번 볼까요? 제로투세븐도 오늘 캐리소프트 아가방 컴퍼니에 이어서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어떨까요? 깨끗한 나라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 하지만 섹터에서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던 출산 장려 특히 중국에서 정책으로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매우 높죠.
중국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출산 장려 정책 이외에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제 농업을 밀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우리나라 농업 관련주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도 여기 보시는 1월 달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때 1월 기준으로 한 7,000원이죠. 7,000원부터 15,000원까지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의 정책 방향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고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이 매우 대규모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그 안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나라에까지 말씀드렸고 또 여기 보시는 토박스 코리아도 영유아 출산 장려 관련주도 그 이외에도 손오공도 출산 장려 관련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출산 장려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오르지 않는 저점 구간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시마다 매수로 모아간다면은 중국 정책발 모멘텀 그리고 현재 여당뿐 아니라 여야 모두 일자리 이외에 더해서 출산 장려, 인구 절벽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대선 앞두고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았을 때는 정책주로서 수혜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이번 주 FOMC 앞두고 좀 지루한 시장이었지만 앞으로 주목할 만한 출산 장려, 저출산 관련 기업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